시니어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시니어 PD 정용수입니다. 은퇴 없는 나의 노후,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하고 코칭해 드리기를 원하는 더해범 시니어 코칭 센터가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강의 조특강 첫 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1회 방송의 초대 손님으로는 스마일 코칭 전문가로 활동 중이시고 글로벌 웃음 비전 센터 대표님으로 계시는 강혜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강혜경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비대면으로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네. 오늘 스마일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1시간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강혜경 교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코칭해 주실 텐데요. 어떻게 강혜경 교수님 순천에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보성. 네. 차로 유명한 곳이죠. 그죠, 녹차로 유명하죠. 보성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보성 애당이라고 아시죠? 예당. 보성 애당. 예당. 네. 예. 그러면 우리 강 교수님 어릴 적의 시절의 얘기를 잠깐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 어릴 적 시절은 굉장히 재미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때처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3남 4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고 네. 가족으로는 5번째. 네. 그래서 위로 오빠들, 언니들, 남동생, 여동생 네. 이렇게 저는 잘 갖추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다복한 집안에 태어나셨군요. 네네. 네. 혹시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린 시절의 꿈은 가수였어요. 아, 가수. 네. 네. 그 당시에 막 리사이틀도 보고요. 네. 저희 집 뒤에 그 옛날에는 그 가설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영화도 들어오고 막 그 당시에 막 남진, 하추나 이미자 이런 분들이 1년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설극장에서 쇼한 거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가수가. 예예. 네. 네. 그러면 현재 노래 강사로 활동 중이시죠? 그죠? 노래 강사. 그러면 가수를 꿈꾸셨던 노래 강사님의 네. 노래를 잠깐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실래요? 우리 강혜인 교수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행한 노래보다는 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친구들하고 불렀던 노래 네. 짤막하게 한 소절만 네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귀를 쫑긋해 주시고요. 저와 박수 함께 쳐주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동역에 해 뜰 때 어머님 날라시고 귀엽던 혜경이는 세상에 태어났지 12살 시절엔 꿈이 써 좋았고 샛별의 눈동자로 별을 해던 시절 제가 보기에는 네. 가수가 안 되신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다니. 그래도 가수가 안 되시고 노래 강사하시잖아요. 네, 그러죠. 네.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제가 26살에 했습니다. 그때 노처녀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26시 노천이었어요? 그러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매로 만났어요. 아, 중매로 네. 의외네요. 네. 네. 남들이 다 날 보고 연애 박사다고 하지만 저는 남 앞에서 노래 부르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네. 남자를 사귀고 이런 거는 적성이 안 맞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내숭을 깐다거나 뭐 조용히 앉아있다거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갖고 앞에 앉아있으면요 네. 두드러기가 일어나서요 못 앉겠고 나옵니다. 그러면 중매 결혼하셨어요? 네. 누가 소개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있죠. 친정 어머님이. 네 어느 날 제가 휴가 받아가지고 네네. 집에로 왔는데 네. 엄마가 옷을 하나 사러 가자 그래요. 네네.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네. 따라 나섰던 자리가
중매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날 남자 만나러 가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안 하셨죠. 왜? 그냥 가자. 그냥 장보러 간지 한번 따라가자. 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엄마 입었던 몸빼 바지랑 편한 옷을 입고 엄마를 따라 나서니까 엄마가 아니 너 그 휴가 올 때 입는 옷 좀 입고 가자. 그래도 눈치를 못 챘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보니 남자가 앉았더라고요. 저기 앞에 계신 남자분처럼 아주 멋지지는 않았지만 시커먼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건 저의 정말 그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 보러 가서 네. 밥을 먹고 네네네. 걸어가다가 네. 사진관이 있어서 네. 사진을 찍은 게 지금의 약혼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날 만나자마자 그날. 네. 오. 이런 케이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와서 또 걸어가는데 금은방이 보이니까 들어가서 둘이 반지 하나씩 끼운 것이 약혼 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분이 사진 찍으러 가십시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중매쟁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중매쟁이는 따로 있고 아하. 그 자리에 엄마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엄마가 했죠. 그래서 저는 만나자마자 약혼 사진 찍으시고 그러죠. 또 만나자마자 그날 또 약혼 반지도 맞추시고. 네. 그러면 결혼은 며칠 만에 하셨어요? 15일 만에 했습니다. 보름 만에? 네. 오, 완전히 하이 스피드네요.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지금도 행복하시죠? 당근이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결혼 생활 얘기 잠깐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선을 보러 나갔는데 네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네. 저희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아마 반한 것 같아요. 며느리감이다 하고 막 저를 막 하시더니 아들이 순천에다 집도 사놨다고 그러고 아들이 돈도 잘 번다 그래서 네네. 그때는 참 수처녀잖아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수처녀한테 왜 웃으세요? 네. 저도 수처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근데 제 신혼살림이 시골 집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랑 같이 살자. 근데 그 나이에는 어떻게 뭐 반항도 못 하잖아요. 그럼 큰 며느리로 들어가셨나? 막둥이에요. 아,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셨는데 시어머님이 막내 며느리한테 나랑 살자 그러셨다고? 예, 예. 살자.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 제가 막내 며느리니까 저 신랑하고 같이 옛날 말로 재금 난다 그러잖아. 그렇죠. 재금 나서 저 밖에 나가 살겠어 이런 말씀 못 하셨어요? 못했죠 그때는. 시어머니 무서웠었습니까? 무섭지도 않고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몰랐죠 뭐를. 아, 뭘 그냥 시어머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죠. 그냥 뭘 모르니까 이제 엄마가 살아나니까 살은 갚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3일 만에 벌교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시집 간 곳은 나간이에요. 나간 지금 네. 민속촌.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댁이 민속촌 아니었습니까? 더 들어갑니다. 민속촌에 더 위로 산골로. 네, 산골. 아주 산골이에요. 시집을 가놓으니까 불 떼서 밥에 먹고요. 네네네. 제가 가스레인지를 해갔는데 가스레인지를 마치 도깨비불처럼 우리 시어머님이 쳐다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불도 안 떼고 고기가 구워지냐고 어머님이 그러셨고 제가 TV를 그 당시에 인켈이라고 하시죠. 네네네. 아주 좋은 거. 저는 순천에서 살 줄 알고 최고가품을 했는데 그게 시골집에 이렇게 득득 들어가 잘해서 딱 신랑하고 저하고 누울 자리만 있어요. 살림살이 같은 시골집에 그러면 살림살이 시골로 같은 시집가셔서 자란 과정에서 농사 일을 안 해보셨을 텐데. 했죠. 자라는 과정에서는 농사는 안 지었는데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가 3일 만에 저 오다고 신발을 사가지고 오셨다고 주시는 거예요. 꺼내보니 몸빼바지였고요. 네. 신발은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조선 나이키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몸빼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저는 호맹이와 낫을 두고 밭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농사 비법은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어느 날 문득 어머님이 저를 호미를 주더니 네네. 밭을 메고 오라는 거예요. 밭으로 올라갔는데 먹먹한 거예요. 뭐가 풀이고 뭐가 곡식인지도 모르겠는데 야들야들야들하니 피어있는 것이 있고
바닥에가 또 납작납작 붙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얘가 곡식이고 야들야들한 거는 풀인가 보라고 그래서 싹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밭 잘 맸냐 그래서 네 잘 맸습니다 하고 밥을 먹고 어머님이 밭을 한번 둘러보러 가시더니 아그락을 쓰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메오메 우리 며느리는 대급박에 든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농사를 다 배려했다고. 그게 곡식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참깨였어요. 오, 참깨 비싼 거 아니에요? 참깨를 그 이제 뿌리발이 갖고 올라온 참깨를 싹 뽑아버린 거죠. 신혼초에. 신혼초죠. 이름이 찍혔겠네요. 제가 찍히겠습니까? 그럼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시어머니의 관계는 뭐 그다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시어머니가 여름날 장마 날씨처럼 좀 변덕이 심했고요. 쉽게 말하면 동네 분들하고 놀이하토를 치는데도 네. 본인이 세 판만 지면 엎어봅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하토를 잘 치고 놀다가도 내가 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졌다. 밥 못합니다. 바로 그냥 솥단지에 불 꺼야 됩니다. 이기심이 많았군요. 네. 그죠. 어머님이 그러면서도 자식 사랑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며느리가 못한 걸 또 못 보고 네. 며느리가 다른 집 며느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네. 이런 욕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버금가게 따라주려고 하니 저도 좀 벅차게 일을 막 배웠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렇게 시골에서 몇 년 동안 사셨어요? 5년을 살았거든요. 5년을 살면서 어느 날 문득 밭을 메고 있는데 네. 어떤 한 여인이 나무를 하고 이렇게 내려간 그림자가 제 눈앞에 드디운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여인을 봤을 때 저 모습이 내 10년의 모습, 20년의 내 모습. 그래서 순간 제가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세상을 뒤로 살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럼 그 당시 네. 남편도 같이 농사를 지셨나요? 아니죠. 남편은 직장 생활 하셨고 아, 순천으로 출퇴근하시고 네. 이게 뭐 아내만 시어머님과 함께 농사를 지셨군요. 그러죠. 네. 제가 시집 간 후로 어머님 거의 논밭에를 안 나와요. 저만 시켜요. 며느님만.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집에 그냥 인력을 동원하는 사람인가. 일꾼으로 네. 나를 일꾼으로 불렀나? 그리고 그 가정 행사가 있으면 다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저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못 따라가게 하냐 했더니 개밥 줘야 된대. 소밥 줘야 된대요. 그런 시절을 좀 제가 살았죠.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시면 이제 그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네.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이제 시골 집을 박차고 나오시게 됐네요. 네, 남편에게 선포를 했죠.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적응을 하고 싶다. 나는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바로 나는 전셋방이라도 얻어서 살겠다.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어머님하고 살고 싶으면 사세요. 라고 제가 선포를 했죠. 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저보고 집을 알아봐라 그래서 남편분께서 네. 당장 아이를 얻고 빨간 포대기에 아이를 얻고 순천으로 나서 그날 집을 안 얻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막차를 타는 순간까지 집을 얻어서 계약금을 주고 바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날까지 잡아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탈 나간 이제 입 순천이었군요. 그러죠. 네. 그 순천 생활은 어떠셨어요? 순천 생활은 제가 이제 우리 큰애하고 이제 작은애 임신해가지고 순천에 입성을 해서 작은애 낳고 7개월 만에 제가 순천에 유명한 황금백화점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냅니다. 직원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다행히도 저는 제가 면접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에 합격을 해서 6개월 만에 제가 최고의 매출 여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순천 황금백화점에 많은 매장 중에.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황금프라자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제 그 판매 여왕.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친정엄마가 가게. 친정엄마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친정엄마. 판매는 좀 뭔가 소질이 있었군요. 판매 여왕이죠, 제가. 그러셨군요. 아주 저만 봤다고 안 사가고 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 어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슈퍼마켓 하셔서 아버지는 사진관과 S장을 하셨고 예식장. 그러죠.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판매하는 데는 끝내줍니다. 그래서 가르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제게 노른자의 땅을 제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노른자의 가게 자리를.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그 자리를 해서 비너스 종합 난제리 코너를 정말 가운데 노란자의 땅에서 제가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백화점에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비너스 란제리 전문점을 차려서 직접 운영하셨다는 그러죠. 말씀이시죠? 네. 그 사업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죠. 카드도 없는 세상이고 뭐 현금 세상이고 그때는 정말 IMF 오기 전이었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조금 사자를 붙인다면 3일에 한 번씩 푸대자로 일단 돈을 이렇게 쓸어 모았다는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얼마만큼의 장사가 잘 되었는지 그때는 저 가게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가 다 잘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런 란제리 가게는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왜 10년 동안 잘 되던 가게를 어떻게 지금 그 가게 안 하시죠? 네,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시지. 그럼 어떻게 정리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남대리 가게를 하면서 어느 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하체가 다달달 이렇게 막 쑤시는 것처럼 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그게 잠깐 그 우리가 그 어금 그 절린다고 하잖아요. 절인데 지나는 것처럼. 네, 지나는 거. 그래서 이제 코에다 막 붙이면서 아침에 이제 집안 정리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로 해서 저는 가게를 정리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반신 마비로 가게를 거의 한 달 이상을 비우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 이제 신우한당 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가게를 정리하게 됐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반신 마비를 이제 극복을 합니다. 네. 수술을 하셨었나요? 안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도 안 하시고. 네네.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30대 나이에 그 정신은 멀쩡한데 똥오줌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30대에 있었습니까? 그러죠. 하반신 마비를 할 때가 30대였죠. 그래서 젊으셨을 때네.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마 그런 그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좀 놓이면서 아마 그런 그 안에 묵어져 있던 것들이 아마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이상을 하반신에 누워 있다 보니까 가게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퇴원을 해가지고 극복한 거는 그 실오라기 하나 같은 희망의 끝으로 제가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안 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하면 계속 재활 운동을 하시고. 그죠. 이제 퇴원해서 저는 자연 치료요법을 했어요. 햇빛 치료라는. 누구에게 교육도 안 받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걸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당시에 너무 건설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저를 돌봐줄 시간도 없었고 눈만 뜨면 나가야 되고 밤 늦게 들어오니까 저를 병원에 한 번도 안 데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 저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나름 재활치료를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반신 마비가 온 뒤로 걸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후에 걸었어요? 한 3, 4개월 걸렸을 거예요. 네. 엄청 빨리 극복하신 거네요. 그죠. 뒤로 이제 걷기 네.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죠. 팔꿈치로 걷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싱크대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세탁기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집 아래 있는 물체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고 냉장고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서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조금씩이라도 옆에 사물을 잡자고 해서 보험사에서 한 6년, 7년 정도 했을 겁니다. 보험에. 네. 보험 모집원으로. 그러죠. 네. 그때도 물론 뭐 고객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잘 하셨겠죠. 그죠. 이제 고객들도 좋아했지만 이제 고객의 관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교육적으로 교육팀장 하면서 이제 그 뭐 팀장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전국에 그 보험사는 증언이라는 게 있어요. 증언 여왕상까지 제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신인 여왕에서 최고 여왕에서 보험 신이었다고 보면 되죠. 이게 제가 무슨 일을 하나를 하면 저는 거기서 꼭 성공의 케이스지 이렇게 막 밑에서 하는 일은 제가 좀 안 하는 그래서 것 같아요. 계속 보험 관련해서도 승승장구의 길을 걸으셨군요. 네네. 계속 승승장구의 길을 걸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방암을 유방암요? 예예. 제가 이제 유방암을 99년도에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고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보험사를 그만두게 아니 됩니다. 유방암이 어떻게 어떤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유방암 오게 된 건 우연히 TV를 보면서 유방암 자가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올려서 그 하는 대로 이제 그 동작에 따라서 하게 됐죠. 네. 근데 저도 뭔가가 오른편 임파선에서 뭐가 말랑말랑한 게 잡히더라고요. 혹 같은 게. 예, 그래서 네네. 이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서방이 우리 남편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텔레비나 좋은 거나 보지 꼭 그런 거나 보면서 쓰잘데기 없는 한 거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였다. 그러죠. 그래서 한 또 3일 후에 또 만져보니까 처음에는 만졌을 때는 말랑말랑했는데 한 3일 후에 만니까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더라. 좀 딱딱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정말 정말 암인가? 이제 그때 의심을 한 거죠. 그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뭐가 만져지면 암일 수 있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찾아가신 거예요. 네, 병원을 이제 갔죠. 병원 가서 이제 순천에 성가로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내과에서 암 자가 진단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하면서 조직 검사까지 했습니다. 네. 조직 검사하고 나니 역시나 악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디스크에 뭐 여러 가지도 힘들어서 수술을 안 할까 하고 자포자기를 했어요. 네.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두 딸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만 있어준다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하고 부를 수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떠한 난간이 부딪혀도 너희 옆에 내가 있어주리 하면서 이제 그날 밤에 수술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저희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더라고요. 뭐 6개월 입원에 거의 한 6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저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와 입원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절대 감당할 수 없어 서울에 있는 친구가 업무과에 근무하거든요. 병원에. 네. 그 친구에게 이제 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다음날 서울로 오라해서 정말 막 그 신속하게 수술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암 환자 중에 암병동에서 박수를 받고 퇴원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5일 만에 퇴원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암병동에서도 저처럼 한다면 아마 의사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그러면 그 암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된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암 수술을. 좋은 엄마다기보다 옆에 있다는 거. 아이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싶은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따님이 두 분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그럼 따님 두 분의 그런 작은 모습을 보고 네네.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됐었네요. 그러죠. 네. 그러시면 오늘 기회에 우리 유방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따님들에게 네네. 영상 편지를 한번 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시간을 주신다면 짤막하게 네. 한번 우리 딸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네. 자, 요즘 우리 딸 비대면으로 집에도 오지 못하고 집에 좀 오려고 맘먹으면 엄마 이래서 또 비대면 때문에 엄마 못 가.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또 가끔씩 자기 사진을 하나씩 보내주면 그 사진을 보고 유한을 삼고 있는데 우리 딸들이 엄마에게 해준 말이 있어서 엄마는 항상 힘이 돼. 엄마는 정말 남들보다 더 잘 웃어서 좋아. 엄마는 웃어서 우리가 정말 가정이 행복해. 그러면서 우리 딸들이 엄마 내 손 잡고 흔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딸들 각자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참 고맙고 엄마가 항상 우리 딸들 생각하면 엄마 입꼬리가 쭉 올라가니까 우리 딸들 힘들어도 엄마와 함께 항상 좋은 생각으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희들을 늘 사랑해. 그리고 아침마다 너희를 위해서 엄마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I love you. 네. 따님들이 많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네. 유방암을 극복하고 나서 네네. 지금은 전혀 뭐 완전 완치된 판정을 받으신 거죠?
부정 안치 판정 받은 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시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웃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향암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저희 가정이 흑역사인데 남편이 보증으로 인해서 가정사가 너무 힘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전에 없었던 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마지막 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명 말하면 아내의 의처증 같은 거군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살아와서 딱 그래 살아왔으면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유방암 수술을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어느 날 전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언니, 우리 웃음치료 한번 배우러 다녀보자. 우리 같이 암 환자는 웃어야 돼. 언니, 언니 잘 웃지 마. 언니 그냥 웃는 거라고 틀려. 언니, 우리 여기 등록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웃음치료가 다 있다냐? 생판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웃음치료란 말을?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따라서 평생대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큰 보석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기회가 됐다. 그러죠. 웃음치료를 교육을 받게 된 것이. 네. 처음에는 저도 웃을지도 몰랐고 두 번째 가서도 웃으라는데 막막해서 웃음도 안 나왔고 세 번째 가는 날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그랬어요. 그래 웃자. 한번 웃어보자. 나에게 웃음이 사치란 건 알겠지만 그래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바꾸고 세 번째 수업한 날은 앞에 짝꿍하고 손을 잡아라. 손을 잡고 둘이 땡기면서 눈물은 보일 수 없지만 웃음은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오버 액션을 했어요. 오버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죠. 극복하고. 네네. 그런데 앞에 짝꿍이하고 처음으로 짝꿍이 맺어졌는데 그 짝꿍이 나를 보고 그만 좀 웃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더 웃었는데 또 앞에 짝꿍이 뭐냐면 입이 너무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웃기 시작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도 음악이 나오면 전에는 음악이 나오면 그냥 화장실 갔다 온다든가 조용히 그냥 혼자 그냥 사색에 있고 창밖이나 받아봤던 내가 세 번째 날부터는 음악이 나오면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대 그 전임 교수님께서 저희 다가오시더니 웃음치료 강사로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 라는 말인데 저는 강사? 내가 강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회 이상 하고 나니까 이제 트레이너라는 걸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했죠. 등록을 했는데 주위에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김미경 선생님 같은 강사가 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에 제가 그때부터 김미경 강사님을 제 롤 모델로 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네. 그러시면 우리 강 교수님은 지금 교수님이시죠? 네. 웃음 박사 이르시고. 네. 강혜인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에 웃음이란 뭐예요? 웃음이란 나를 밝게 해준다. 웃음은 나의 밝음이다. 그러면 일반 뭐 개그맨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개그맨들도 웃기는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 그냥 많이 웃잖아요. 그런 웃음하고 웃음 치료의 웃음하고는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나요, 그냥?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개그맨은 웃어도 되고 안 웃어도 되고 당신이 나를 보고 웃으면 당신이 행복해지지만 웃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음 치료사는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웃어야 됩니다. 저는 웃음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웃어줘야지 그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면서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향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웃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웃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로 작년에 2020년 해를 거의
우울한 일이 연속이었죠. 그러죠. 사람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러죠. 매일 만나지 마라, 뭐 확진자가 몇백 명이니, 뭐 어쩌니, 어디서 누구를 무슨 사건이 터졌니, 계속 우울한 사건만 많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웃는 것 기회가 별로 없어서 웃을 기회가. 그러죠. 그렇죠. 너무 그러면 안타까워요. 우리 강혜인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웃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네.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한번 웃고 나면 내 밝은 모습을 보면 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저도 암 환자애가 디스크로 그렇게 하반신이 마비됐던 사람이 지금의 웃음을 만나서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웃지 않으면 하루가 안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아무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어요. 물론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뭐 웃을 일이 없었네 왜 웃어? 라고 하겠지만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어야 됩니다. 웃을 때 웃는 사람은요 하수들이 하는 거 행동이에요. 그러시면 네. 웃을 일이 없을 때 웃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히 하면 되고요. 그러면 네. 오늘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는 방법이 있으시죠? 그러죠.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웃을 일이 웃을 네.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자, 웃을 일이 없는데 내가 굳이 웃어야 돼? 라고 지금 저한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V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V자로 해서 입꼬리 한번 쭉 올려보세요. 기분이 올라가죠? 입꼬리만 올려도 기분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 그냥 얼굴만 보이시고 네. 또 카메라도 숨기신 분도 많고 그러시는데 네. 이분들의 네네. 절반 이상을 한번 네. 웃겨보는 것은 네. 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30초 주십시오. 거의 30초? 네. 30초면 너무 짧잖아요? 30초 안에 웃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역시 웃음 네. 박사는 다르시 그러시면 우리 줌으로 오신 선생님들 카메라 좀 잠깐만 켜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강혜경 교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30초 안에 웃게 만든대요. 제가 그러면 네. 공약을 합시다. 네. 벌칙이 있어야 돼. 우리 감독님 잘 봐주세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30초 안에 웃을 수 없으면 강혜인 교수님이 내일 순천 역전 앞에서 박장대소로 웃음 행사를 하시고 네. 만약에 절반 이상이 웃으면 네. MC인 정용수 PD가 내일 순천 역전에서 박장대소하는 그러한 미션을 한번 실행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콜. 오케이. 그러시면 우리 줌에 참석한 선생님들 자 카메라 켜시고 우리 강혜인 교수님과 함께 감독님 잘 보세요. 또 누가 웃으신가? 자,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저와 함께 30초 안에 미션입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네, 자, 저와 함께 해볼 건데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든지 옆에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꼬리 쭉 올려주시면 자, 하하 하하하 기분 좋아졌어.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웃는 자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웃는 자가 내일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삽니다. 내일의 인생이 멋지게 살고 싶다. 웃어보세요. 감독님 3초 됐죠? 감독님 3초 됐죠? 아 시간 됐다고? 와 웃기네. 여러분 손 한번 높이 올려봅니다. 네. 오 네. 역시 대단하시네. 와우. 근데 감독님 절반 이상 웃으셨나요? 오 절반 이상 웃으셨? 제가 볼 때 화면에 다 웃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야 그러면 제가 걸렸네요.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제가 내일 순천 역전 앞에서 웃음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수 PD의 웃음 행진 우리 여기 인증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네. 웃음으로써 네네. 웃음을 회복함으로써 네. 얻어질 수 있는 게 많죠. 그러죠. 뭐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우리가 우리 SNS를 통해서 네. 웃음과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셨더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네. 우리 김현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지쳐있을 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날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때 웃음 치료를 만났습니다. 이분 웃음 치료를 만나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남을 치유한다는 웃음이 날 회복시키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웃음 치료는 날 웃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나 참 행복합니다. 아니, 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감사가 먼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오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웃음이 아닐까요? 웃다 보니 인생이 꽃길로 변했습니다. 우후. 사연 보내주신 우리 김현주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또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김재순 선생님이 보내주셨군요. 그분은 가게 하시면서도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귀농하시면서 웃음을 찾았다고 그러십니다. 아, 예. 지금이 가장 웃을 때요. 지금이 만나지 못할 때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고 웃음으로 인생 대박을 찾아가고 있다 분입니다. 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두 선생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모바일 농협 상품권 2만원짜리를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용수 PD의 제1회 조금 특별한 강의, 조특강에 대한 강의 후기를 남기시는 선생님들께는 모두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웃음에 대한 지론, 네. 웃음법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겠나요? 자, 웃음에 대한 이론은 우리가 단초의 웃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단숨에 끌어내는 웃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거거든요. 저도 배울 수 있나요? 그러죠. 그럼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단초에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불암이가 웃는 것처럼 전원주가 웃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생각 없이 한번 웃어봅니다. 자, 준비되셨죠?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웃어야지 건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 네. 생각, 우리 네. 함께 생각 없이 한번 웃어봅시다. 아무 생각 없어요. 뇌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뇌는. 내가 내 주인이 웃으면 생각을 다 하는데. 주인이 웃으면 행복하구나. 내가 굉장히 꽃을 피우면서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 혼자서도 울 수 있는 거죠. 혼자. 당연히 하죠. 누가 뭐 미칠 아니죠. 화장실에서 그냥 똥 싸면서 웃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단초의 웃음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준비됐나요? 네. 그냥 소리내서 크게 웃어보세요. 본인이 웃고 싶은 만큼만 웃으세요. 이건 시간초 안 됩니다. 본인이 웃고 싶은 만큼 1시간 웃어도 됩니다. 웃음이 뭐라고요? 단초의 웃음. 단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무 생각 없는. 그러죠. 네. 무심의 웃음이군요. 그러죠. 예. 자, 그래서 한번 가보면 생각 없이 자 15초만 가볼게요. 15초. 네. 시간 줘주세요, 감독님. 네, 15초만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를 보고 있는 분들 무조건 박수 치면서 온몸 흔들면서 미친 듯이 15초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와우. 네, 와, 난리 났어. 네. 대박. 자, 네. 뭐 단초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웃음. 혹시 생각이 씨 웃는 웃음 없어요? 좀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이제 뭐냐면 지금같이 힘든 세상에는 좀 버릴 거는 좀 버려버려야 돼요. 그냥 코로나가 내 친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인생이 달라질 건데 너무 코로나 인식되어서 나가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다 보니 안 돼 하다가 안으로만 들어가요. 근데 무조건 우리는 된다. 힘들수록 사람도 좀 만나고
비대면 시대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꼭 만나서 서로 대면을 해서 얼굴도 좀 봐야 돼요. 안 보니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정말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오늘 제가 정용수 PD님 초대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네. 요즘 그렇다더라고. 뉴스 보니까 네. 노인 우울증은 많이 있었는데 네. 노인성 우울증 알죠? 치매의 가장 기본적 원인이 노인 우울증은 많이 생겼는데 그러죠.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 유아까지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못 나게 가니까 그러죠. 그냥 방콕도 하루 이틀이지 1년 이상 방콕 지금 몇 개월입니까? 거의 뭐 1년. 13, 4개월 방콕하고 있으니 1년이죠. 사람들이 이제 울분에 겹쳐서 네네. 그냥 뛰쳐나와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강행 교수님 혼자서도 웃으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단초의 웃음, 아무 무심 웃음,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네. 웃는 거. 누가 보면 미쳤다 그래도 웃는 웃어요. 거. 그러죠. 요즘은 사람들이 다 미쳐 사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요. 우리가 네. 왜 다시 웃어야 되는 것인지, 왜 오늘 주제가 스마일 어게인인 것인지. 네. 예. 다시 우리는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음. 지금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삶에 갇혀있어서 누가 누구를 치유해 줄 수 없는 시간들이 도래했어요.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치유를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그죠? 예, 회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힐링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이 시기에 스스로가 나를 좀 더 치유하는 삶, 회복하는 삶,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힐링을 하면서 건강을 찾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지금 제가 방과 후 우리 학생들 수업에도 나갑니다. 아, 지금 현재 네. 코로나 시대에도. 네네. 네. 학교 수업이니까. 네네네네. 그 아이들 수업도 많은 숫자는 못 여요. 음. 5명, 7명 이렇게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예쁜 모습을 반 이상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 웃음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정말 그 하하호호 웃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하하송을 지금 만들어서 다닙니다. 아. 네. 하하송? 네, 하하송이라고 있어요. 하하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드는데 하하하하 웃어봐요. 웃으면 행복합니다. 이건 제가 자작곡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갑자기 이상한 것 같은데? 네, 하하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웃어요. 힐링하며 웃어요. 친구 보고 웃어요. 네, 엄마 네, 보고 네. 웃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니어의 무대니까 네네. 시니어들이 만약에 아까 무심처럼 막 하 웃으면 네. 남들 보기에 어이구 우리 어머님 이상해진 것 같아. 어이구 우리 아버님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시 남이 볼 때 시끄럽지 않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끄럽지 않게 웃을 수 있는 건 파한대소라고요. 속으로 웃는 웃음이 아, 있어요. 속으로 우는 웃음도 있다. 네. 소리 안 내요. 소리 안 내고.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건강이 회복되고 그냥 소리 내서 웃는 웃음하고 같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3배 이상 있습니다. 아, 더 많아. 소리 내는 웃음보다 소리 안 내는 웃음이 더 내장을 더 파장을 일으키고요. 내 몸속에 더 많은 워킹을 하게 되고요. 더 많은 독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웃음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안대소. 안 돼서. 네, 속으로 웃는다. 소리 안 내고 웃는다. 그러죠. 그럼 그 소리 안 내고 웃는 방법을 좀 잠깐 좀 그럴까요? 가르쳐 주실래요? 시간 될까요? 충분합니다. 그래요? 자, 소리 안 내는 웃음은 있잖아요. 네. 일명 체불암 웃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다니면서. 자,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불면증 있는 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이 웃음을 웃고 나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네네네. 그리고 머리가 정말 더 맑아져요. 몸의 독소가 3배 이상 빠져나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단전에다가 손을 딱 올려놓고 단전에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웃습니다. 이 웃음은 더 길게 웃을 수도 있어요. 네. 아마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절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파한대소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그래, 따라 해봐야지 당연히 따라 해보세요. 학생이니까. 네. 소리 없이 웃습니다. 어떻게? 소리 내면 늘 박장내서 2번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소리 안 내게 해보죠.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네. 자, 반대로 손 올리고 처음에는 파 이렇게 합니다.
단전에다가 힘을 두세요. 아, 네. 단전에, 네, 단전에 힘드네요. 힘 딱 두시고 어. 어깨 편하게 하시고 아, 예. 하나, 둘, 셋. 근데 못하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게 파한대소군요. 그러죠. 그 보통 훨씬 더 열량이 너무 높죠. 힘들어요. 머리가 그죠? 아프려고 그러네. 우리 저 봐보세요. 방금 우리 어. 들어오신 분들 지금 얼굴들이 다 빨개졌어요. 불구스러졌어요. 훨씬 더 열량이 높아요. 이게 혈액순환도 좋고. 그러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파한대소 하면 좋습니까? 하루에 5번 5번 이상. 5번 이상. 네. 아침에는 그러죠. 어디서 제일 하기 좋냐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잖아요. 네. 저는 분명히 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안에서 앉아서 그냥 할 일 없잖아요. 집사람이 이상하다고 뭐 소리 나면 소리 안 쓰러졌나 나잖아요. 싶. 아니 소리 그러죠. 황금도 잘 나와요. 황금도 잘 나와. 얼마나 황금이 이쁘게 잘 오늘 나올지 아침부터 몰라요. 채벌하면서 파한대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게. 네. 굉장히 네. 몸의 독소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제 같은 날 삼겹살을 좀 먹었다. 그럼 이 파한대소를 좀 더 많이 먹어요. 네. 네, 많이 걷기 운동 하신 분들이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 또 많이 걷듯이 저는 또 웃음 치료사잖아요. 네. 제가 또 대한민국의 웃음 박사 1호잖아요. 그래서 음. 모든 웃음으로 다 승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죠. 이제 시간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2021년도에 우리 강혜경 교수님의 비전. 네. 야, 저의 비전은 저보다는 저희 글로벌 웃음 비전 센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강사님들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면서 그분들의 뿌리가 되어서 그분들의 기둥이 되어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우리 강사들이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뭐 글로벌 웃음 비전 센터에 그 무슨 자격 과정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예. 2021년 제가 정말 새롭게 도약하는 정말 그 획기적인 작품입니다. 네. 케어 엔젤이라고 실버 인지 놀이 지도사 2급 과정이 2월 27일 글로벌 웃음 비전 센터에서 하루 원데이 과정으로 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시니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웃음치료 강사님들은 이 과정에 꼭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관심 있게 실버 인지 놀이 놀이 지도사 지도사. 노는 거죠. 네네. 어떻게 노는 거 가르쳐 주는 것.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 모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웃음의 필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웃고 살면 행복하다. 웃고 살면 복이 온다. 네. 그런데 웃는 게 이 말처럼 좀 안 돼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모든 게 별로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어떤 분이든 다 안 되는 거 유지라서 웃음을 점점 잃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강혜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웃음을 되찾아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웃고 사는 세상 속에 웃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고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특히나 다음 달부터는 우리도 대한민국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한다고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죠.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정말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스마일 어게인. 우리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강의. 이 조금 특별한 강의는 여러분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서실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삶이 조금 특별한 삶을 사신 분, 또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분, 자기 자신을 또 알리면서 함께 모든 삶을 서로 배우고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꼭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조금 특별한 조특강의 초대 손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조특강의 2회째는 순천만 갈 때 화가시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대상을 수상하신 허정 장한손 화백님의 화중유시라는 주제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또 멋진 조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조특강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조금 특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경쟁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귀한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특별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서로 행복을 주고받는 것,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웃음이라 그럽니다. 아멘. 우리가 웃고 살면 뭐예요? 행복합니다. 인생 대박이래요. 역시 정용수 PD님이십니다. 웃고 살면 인생 대박입니다. 대박이랍니다. 저는 사실 웃음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를 알게 됐습니다. 감사 참 웃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우리 저 강혜 교수님도 감사의 삶을 항상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감사의 노트를 매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네.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웃음치료 아마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마 이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제 삶이 정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감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매일매일 감사의 문구를 읽어보면서 네. 감사야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 감사를 느낀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웃음과 함께 늘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자기의 삶이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자기를 안정된 자리로 바래다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정수 네. PD님에게 아침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려주실 때 저도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면서 삶이 바꿔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네. 사실 저희를 만드신 분이 그랬잖아요. 네. 항상 감사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네. 여기에 그분의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강의 첫 시간으로 여러 선생님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었는데 웃어야 한답니다. 웃으면 인생 대박 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하면 될까? 자, 시작. 웃으면 인생 대박. 네. 그럼 우리 박장대소라는 웃음도 있으시죠? 네. 그 박장대소란 말을 듣긴 했는데 네. 어떻게 웃는 건지 마지막으로 우리 박장대소 한번 웃어보시고 제1회 정용수 PD의 조금 특별한 특강 강의 조특강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장대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박장대소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셔야죠. 자, 박장대소는 있잖아요. 크게 길게 온 몸으로 흔들면서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에 있는 모든 악성 덩어리들이 빠져나가요. 제가 유광하면서 정말 멋지게 제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던 거는 이 박장대소입니다. 네. 제 인생을 바꿔줘. 그냥 어디서든지 웃었어요. 네. 저한테 미친년이라고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기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써서 웃음치료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웃을 수 있어서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성공하고 싶다면 마음껏 웃으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웃음은 크게 길게 온 몸을 흔들면서 정말 내가 건강하고 싶다 생각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준비됐나요? 자, 박장대소죠? 네. 네. 자, 준비됐으면 다 같이 웃으면서 이 시간을 정용수 PD의 멋진 첫 1회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박장대소 하시죠. 자, 박장대소 가봅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용수 PD의 조특강 첫 방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강혜인 교수님 말씀. 웃어야 행복하다. 아무 생각 없이 웃자. 무심 웃음법.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거예요. 생각하면 웃음이 안 나오니까. 오늘 선생님들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특강에 대한 강의 후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 강의 후기 내용을 보고 올려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세 분 감독님이 모두 다 드리면 안 되는데 순서적으로 딱 세 분만 드리라고 사인하는데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의 후기 올려주신 분들 중에 딱 세 분입니다. 순서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아니야. 블로그에다가 오늘 강의 꼭 올려주세요. 더해봄 시니어 스쿨 오픈 채팅방에 블로그를 올려주시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시니어의 삶은 날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용수 PD의 조특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어게인.